개인연금 이제는 ETF형으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 20년 뒤 연금 차이는 여기서 갈립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금은 얼마를 넣느냐보다 어디에 넣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럼 실제로 개인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개인연금이라고 하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냥 보험사에 가입해두는 것, 매달 자동이체만 해두는 것, 노후에 조금씩 받는 것. 물론 이것도 하나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요즘 개인연금은 예전처럼 단순히 고정된 구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연금 안에서도 ETF처럼 시장에 투자하면서 장기적으로 자산을 키워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ETF형 연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ETF형 연금이 무엇인지, 왜 지금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분들이 반드시 한 번쯤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유리한지 사례 중심으로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넣고 있는 개인연금 10년 뒤에 얼마가 될지 대략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20년 뒤에는요?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입해놨어요. 세액공제 때문에 넣고 있어요. 예전에 설계사가 추천해서 가입했어요. 그런데 연금은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금은 한두 해 넣고 끝나는 상품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차이가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작은 차이가 노후 생활비 차이로 바뀝니다. 여기서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55세 김 부장님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했고 아이들 교육비도 어느 정도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슬슬 노후가 걱정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개인연금에 매달 50만원씩 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좌를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많이 불어나 있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매달 빠져나갔는데 왜 이렇게 안 늘었지? 문제는 납입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구조였습니다. 김 부장님의 개인연금은 안정형 위주의 상품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채권형, 혼합형, 금리형 중심이었습니다. 물론 안정감은 있었습니다. 큰 손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크게 불어나는 힘도 부족했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시기, 비슷한 금액으로 준비한 박 과장님은 조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박 과장님도 매달 50만원을 넣었습니다. 다만 박 과장님은 개인연금 안에서 ETF형 구조를 활용했습니다. 미국 시장 전체를 담는 S&P 500, 기술 중심 성장성을 담는 나스닥 100, 그리고 일부 배당형 자산을 섞었습니다. 처음 3년은 김 부장님과 박 과장님의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해에는 김 부장님의 계좌가 더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ETF형 연금은 시장 변동을 그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불안합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님의 계좌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박 과장님의 계좌는 중간에 흔들림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뒤 두 사람은 같은 돈을 넣었지만 전혀 다른 연금 자산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똑똑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더 오래 공부했느냐도 아닙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구조로 가져갔느냐입니다. 개인연금은 그냥 넣는다고 다 같은 연금이 아닙니다. 개인연금 안에도 안정형 구조가 있고 투자형 구조가 있고 ETF형 구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ETF형 연금은 연금이라는 큰 틀 안에서 ETF를 활용해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ETF가 무엇인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TF는 쉽게 말해 여러 기업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투자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S&P 500 ETF는 미국 대표 기업 500개에 나누어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스닥 100 ETF는 기술주 중심의 성장 기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 또는 특정 산업의 대표 기업들을 한 번에 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ETF형 연금의 핵심은 단기 매매가 아닙니다.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기술도 아닙니다. 핵심은 좋은 시장을 오래 담아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ETF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연금인데 손실 나면 어떡하죠? 노후 자금인데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ETF형 연금은 원금이 매일 고정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무조건
ETF형으로만 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나이 투자 기간 성향에 맞게 비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대, 40대라면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이 시기에는 시장 변동을 어느 정도 견디면서 성장형 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S&P 500, 나스닥 100 같은 장기 성장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50대 후반, 60대에 가까워질수록 무조건 공격적으로 가기보다는 안정형 자산과 배당형 자산의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자산을 크게 키우는 것만큼 흔들림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TF형 연금은 무조건 수익률 높은 것만 담는 구조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성장성과 안정성을 내 상황에 맞게 섞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0대라면 이런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S&P 500 60%, 나스닥 100 30%, 배당형 ETF 10%. 이 구조는 성장성과 안정성 그리고 현금 흐름을 어느 정도 함께 보는 방식입니다. S&P 500은 중심입니다. 미국 대표 기업 전체를 담기 때문에 장기 투자의 기본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 100은 성장 엔진입니다. 변동성은 크지만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배당형 ETF는 완충 역할입니다. 시장 상황이 흔들릴 때 심리적으로 버티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 비율이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 비율로 가져가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투자는 반드시 중간에 흔들립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팔고 싶어지고 조금만 오르면 갈아타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연금의 가장 큰 장점인 복리 구조가 깨집니다. ETF형 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보다 지속성입니다. 꾸준히 넣고 오래 유지하고 가끔 비율만 점검하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더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여기서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50세 이 대표님은 사업을 오래 하신 분입니다. 소득은 있었지만 노후 준비가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예금도 있고 보험도 있고 개인연금도 몇 개 있었지만 전체 구조를 보면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연금은 금리형, 어떤 연금은 오래된 공시이율형, 어떤 계좌는 거의 관리되지 않는 펀드형이었습니다. 이 대표님이 가장 걱정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65세 이후에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지? 계좌는 여러 개였지만 정작 노후 현금 흐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무조건 새로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존 연금 구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품이 있는지, 수익률은 어떤지, 수수료는 어떤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중도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ETF형 연금을 추가로 활용할지, 기존 구조를 조정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연금은 새로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넣어둔 돈을 어떻게 굴리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계좌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 연금 안에 채권형이 있는지, 주식형이 있는지, 해외 ETF가 있는지, 수수료가 높은 펀드가 있는지 그걸 알아야 합니다. ETF형 연금은 이런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구조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어떤 시장에 투자하는지 알기 쉽습니다. 둘째,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한 기업이 아니라 여러 기업, 여러 산업에 나누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장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연금이라는 시간 구조와 ETF의 분산 구조가 잘 맞습니다. 넷째, 직접 관리가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ETF를 담고 있는지 비율을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시장 하락 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흔들리면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상품을 잘못 고르면 기대했던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형 연금은 무조건 좋다, 나쁘다로 보면 안 됩니다. 나에게 맞는가? 이 질문으로 봐야 합니다. 30대 직장인에게 맞는 구조와 58세 자영업자에게 맞는 구조는 다릅니다. 소득이 안정적인 사람과 소득 변동이 큰 사람도 다릅니다. 이미 국민연금, 퇴직연금이 충분한 사람과 개인연금이 거의 없는 사람도 다릅니다. 그래서 ETF형 연금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투자기간. 내가 이 돈을 언제까지 굴릴 수 있는가? 10년 이상 가져갈 수 있다면 ETF형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당 가능한 변동성. 계좌가 일시적으로 10%, 20%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가? 셋째, 노후 현금 흐름. 이 돈을 나중에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한 번에 찾을 것인지, 매달 연금처럼 받을 것인지, 다른 자산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ETF형 연금은 투자 상품이면서 동시에 노후 설계 도구입니다. 단순히 수익률만 보면 안 됩니다. 이 돈이 나중에 내 생활비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 질문까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후에 매달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에서 80만 원, 퇴직연금에서 50만 원이 나온다면 나머지 70만 원을 개인연금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럼 개인연금은 단순히 많이 불리는 것이 아니라 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ETF형 연금은 자산을 키우는 단계에서는 성장형으로, 연금을 받는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안정형과 배당형으로 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 목적에 따라, 인출 시점에 따라 구조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생애주기형 자산 배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젊을 때는 키우고, 은퇴가 가까워지면 지키고, 은퇴 후에는 나눠 받는 구조. ETF형 연금은 이 흐름을 설계하기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 현재 내 연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연금이 있는지, 연금 저축인지, 보험형인지, 펀드형인지, IRP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현재 구성 상품을 봐야 합니다. 내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수익률과 수수료를 봐야 합니다. 수익률이 낮은데 수수료가 높다면 장기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남은 기간을 봐야 합니다. 내가 이 돈을 10년 이상 굴릴 수 있는지, 5년 안에 써야 하는 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ETF형 구조로 바꿀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모든 개인 연금이 바로 ETF처럼 운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 저축펀드나 IRP처럼 ETF를 직접 담을 수 있는 계좌가 있고, 보험사 변액연금처럼 펀드 선택 방식으로 운용되는 구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연금의 종류에 따라 선택지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품의 장단점을 비교해야 합니다. 기존 상품에 보증 기능이 있는지, 해지하면 손해가 큰지, 세제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수수료 구조가 어떤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ETF가 좋다니까 기존 연금 다 해지하고 옮기자. 이건 위험합니다. 연금은 해지하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손실이 확정될 수 있고, 기존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형 연금을 준비할 때는 기존 연금을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로 쌓을 돈과 기존에 쌓인 돈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연금은 안정형으로 유지하고, 앞으로 넣을 돈은 ETF형으로 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기존 계좌 안에서 가능한 범위만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전체 노후 자산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예금, 보험, 부동산, 이 모든 것을 따로따로 보면 답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월 현금 흐름 기준으로 보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나는 60세 이후 매달 얼마가 필요한가? 그중 국민연금은 얼마를 채워주는가? 퇴직연금은 얼마를 보탤 수 있는가? 개인연금은 얼마를 만들어야 하는가? 부족한 금액을 ETF형 연금으로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인연금은 그냥 넣는 상품이 아니라 구조를 설계하는 계좌입니다. 둘째, ETF형 연금은 장기 성장 자산을 연금 안에 담는 방식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연금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성장 중심으로, 중간에는 균형 중심으로, 은퇴가 가까워지면 현금 흐름 중심으로 계속 조정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연금 계좌가 지금 어떤 구조인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동이체만 되고 있는 계좌인지, 정말 내 노후를 위해 일하고 있는 계좌인지 한 번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ETF형 연금을 실제로 구성할 때 어떤 유형의 ETF를 봐야 하는지, S&P 500, 나스닥 100 배당형 ETF를 어떻게 나눠 담을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은 어렵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계좌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내 돈이 어디에서, 어떤 속도로, 어떤 구조로 굴러가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 작은 확인 하나가 10년 뒤, 20년 뒤 완전히 다른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